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온전하게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시간도 없는데 이번 주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또 증시가 열리지 않게 되었네요. 어쨌든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같은 이슈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유가를 확인을 했는데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13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상승은 나오겠거니 했으나 이 정도로 가파르게 유가가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도 받고 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나 했는데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해결을 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시장 지수가 밀려 내렸죠.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 종목들 일단 손절을 어떤 가격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로 전화 꼭 주시고 샵 0082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여러분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거의 지금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방송 2번 나오는데 똑같은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지금 1월 달부터 3월인데요.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지금 증시를 완전 집어삼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서도 상승했던 ETF라든지 종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까 하는 그런 힌트들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곡물 관련된 그런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조정이 나오면서 식량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연장선상에서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 좀 상승, GSE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지금 요 종목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조정기에 들어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량 관련된 부분들 해산물들도 지금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연어회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연어가 키로에 16,000원 하던 게 26,000원으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산 연어 좀 즐겨 먹던 건데 앞으로 또 구매하기에 이런 고민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식량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곡물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1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를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량 관련된 부분들, 곡물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원자재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지수가 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쌍바닥이 어디냐, 그리고 하락할 때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다이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수 폭락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지금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보면 코스피 전저점 구간을 지지를 하는 흐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전저점 구간을 살짝 이탈을 시켰고요. 지금 보면 오늘 반등이 딱 나온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2월 24일 날 저점을 잡았던 딱 그 가격대에서 일단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전저점 구간대 저점 자리 이런 구간에서 일단 반등으로 파동이 하나 작게 나와주긴 했는데 요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지금 보면 유럽 증시 또 큰 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장마칠 때 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고점 자리 275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하락하는 사이에 우리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급락이 나오고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600포인트 1월 말에 저점을 잡았던 그 구간을 테스트하러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시장을 이야기 드릴 때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계속 차트적으로 팁을 드렸던 부분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이 파동의 고점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앞서서 이제 3200포인트가 제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이 여기가 깨지면 크게 급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 7월이었죠. 이때도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도 보시면 저점 구간을 하나를 두고 파동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요게 이제 불트랩이라고 해서 상승하는 척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고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점들을 낮춰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기술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거래대금이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번 주에 잡혀 있죠. 그래서 외인들 지금 2월 달부터 딱 놓고 보면 풋옵션에 약 한 480억 정도 베팅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좀 청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38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 우리 증시가 없으니까요. 내일 하루가 되겠네요. 내일 하고 뭐 목요일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뭐 청산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을 일단은 깨고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조금 흐름들이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2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온 부분들 역시나 고점 저항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폭에 대한 중심 가격 정도에서 일단은 오늘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 오늘 저녁에 뭐 미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도 한 차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2600을 깨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
말씀드렸다시피 2,4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때도 어느 정도 매수는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저점을 섣불리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닥입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말은 걸러 들어버리세요. 바닥을 꼭 잡아야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흐름, 시장이 완만하게 괜찮아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저점을 만들어낸다. 저점을 잡아내겠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곡물 가격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기존에는 미래생명자원이 대장급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효성 OMB가 금요일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추세적인 자리를 저항을 돌파하면서 요 이제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께 상한가 들어가면 제가 요거 상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분봉을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상한가를 예단하고 미리 들어가는 것은 좀 옳지 않고 상한가 들어가는 시점에 같이 상한가 물량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급락이 나왔었죠. 장이 이제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오늘장 내일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나 드렸었는데 테마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면서 윗꼬리들을 확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금요일 하루 종일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장 초반부터 제가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방송에서는 보통 급락 전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 이유는 물량을 털어버리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빠져버리게 되었네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그 지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시장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제 경험이 저는 굉장히 값지고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든지 사람의 판단이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세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갭하락 출발하든지 금요일날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뭐 시장은 한 200개 종목은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역시나 전쟁 관련된 종목들 상승 흐름이 나왔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T플렉스라든지 TJ 메탈이라든지 뭐 TCC 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흐름들이 여전히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거를 뭐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 언제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테마가 아닌 다음에는 시세가 나오더라도 그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넥슨 GT라는 게임도 뭐 한 차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넷게임즈도 시세가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쟁 관련주들이 아닌 다음에는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고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더라도 하락장에서는 좀 짧게 수익을 챙기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약수익권이라도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샵 0082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사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 체험방 3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2기 분들을 그냥 이렇게 다음에 봅시다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계속해서 그냥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2기를 갖다가 한 3월 달까지는 좀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뭐 단타 종목들, 종가 매수하는 종목들,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 시장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 찝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가 형성되거나 당일 시세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테마들에 대해서 대장주는 무엇이고 이등주는 무엇이고 하는 그런 서열들을 여러분들께 나열해서 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다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면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5분 추첨을 통해서 바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에 대한 해결 방법 아니면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짜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와 있네요.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 77,400원에 30%입니다. 77,400원. 어우, 이것도 참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일단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시점 이후에 눌림이라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그런데 이후에 지금 시세를 줬던 그런 변곡점 지점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시장이 이제 뭐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죠. 그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금 보면 10월 달에 저점 상장 이후에 시세를 한번 줬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만들어졌던 4만 원대에서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할 때 이슈 나왔던 부분이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올랐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관련된 종목들 빼고, 특히나 이제 요 전쟁 관련 이슈들이 터지기 전에 강했던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힘을 좀 못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이 좀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메타버스라든지 NFT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굉장히 NFT 쪽으로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네이버 프렌즈 같은 경우도 사명을 지금 IPX라고 변경을 했고요. 이 NFT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시장의 하락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응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시장 흐름과 지금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보면 거래량도 좀 꽤나 크게 터져줬고 시세도 좀 나와줬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시세가 나와주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거래가 이제 한 차례 터졌다. 이제 상승으로의 올라가는 신호탄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부터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떤 대응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량 터졌던 이 저점 자리 41,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2월 달부터 상승 흐름을 완만하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이어지는 그림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그런 흐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뭐 지지와 저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뭐 이 종목을 손실이 지금 굉장히 좀 크신데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반등 흐름이 나오면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500원에서 뭐 65,000원 사이 정도의 저항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작년 고점권에서 이렇게 지지를 좀 받았던 요 가격대가 반등이 나올 때 또 저항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6만 원이라는 가격은 올라올 때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6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손절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6만 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그리고 6만 원 왔을 때 전화 상담 한번 주시면 그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황금 ST입니다. 황금 ST. 도노리포트 시즌2에서, 시즌1이었죠. 시즌1에서 끝날 때쯤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적인 부분들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 니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 매출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성질의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코스피 관련주고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니켈 관련된 부분들 들어가고, 이 회사는 이제 뭐 철도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기존에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에 한 230억, 240억 정도, 올해 예상되는 추정치가 4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기 때문에 시총 한 4천억까지는 올라가도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한 50%, 뭐 10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배가 갈 겁니다. 라고 제가 그냥 딱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월봉상에 저항이 있는 13,000원 정도, 이 정도 일단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니켈 가격이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급등했냐 하면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금리 인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팬데믹 이후에 주가에 일단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최근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상품 가격들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기간을 잡아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FOMC 3월 달에 있는 시점까지 그때까지만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주가가 만약 꺾이는 흐름들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니켈 가격이 추세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황금 ST도 적정하게 수익을 좀 챙기면서 그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 챙기기보다는 일부 물량은 가져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인 11,400원은 저는 뚫어낼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터졌고 아까 전에 제가 원자재 관련주들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원자재 관련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어서 보면 오늘 이 추세 라인을 한 차례 돌파시켰다가 지금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저항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뭐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 이제 조정 나온다라면 분할로 조금씩 신규로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푸틴이 악수를 하면서 전쟁이 끝난다라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지금 극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이어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수소차, 이 니켈 다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니켈 가격은 이러한 뭐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실적적인 부분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켈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사실 황금 ST의 실적은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 내가 단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전체 보유한 비중의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 관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만 원이 매수 평단이세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셨나?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닌가? 뭐 좀 물려 계시다가 매수가 왔는데 고민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거 비중 10%신데 요대로 한번 좀 끌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위로 탁 잡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시장은 뭐 오늘같이 이렇게 아래로 쳐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내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소수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 관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안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손절해야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한참 더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시장 영향이 크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을 명확하게 좀 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시장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해서 260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 종목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이고 가치 주고 뭐 배당도 주고 이런 종목이라면 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하락장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40선이 지수가 꺾이게 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조정기를 거쳐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에는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점진적인 하락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저가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식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잘 모르겠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또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네요. 자, 다음 종목이 전화 연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기아 9만 원 5%입니다. 기아 9만 원에 5%. 정말 기아 차랑 현대차 실적도 잘 나오고 있었고 북미에서 판매량도 굉장히 좋았고 SUV가 정말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현대차도 네. 그렇고 기아차도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알고 계시죠? 네네. 선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손절을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추매를 할까 걱정이 돼서요. 보자. 비중이 선생님 몇 %시죠? 5%입니다. 5%. 네. 자, 선생님 비중 5%시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손절보다는 네. 추가 매수로 대응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쟁은 설마 전쟁이 안 끝나진 않겠죠. 어떻게 될지는 뭐 미래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세계 대전으로 뭐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전쟁도 이슈가 이제 분명히 거쳐질 거고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러시아 악재를 반영을 하고 나면 거기서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네. 6만 원 정도 왔을 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6만 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왔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주가 상승한 부분에 되돌림의 뭐 한 중심 가격대 6만 원입니다. 한 5만 원짜리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거나 5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네. 선생님 비중을 갖다가 좀 네. 강하게 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6만 원대 5% 잡으면 10% 보유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만약 5만 원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 한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분할로 매일같이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담아두시면 네. 그래서 전체 한 30% 비중을 기아차 5만 원대부터 그렇게 잡아가신다면 괜찮지 싶습니다. 6만 원에 5% 잡으면 평단 한 7만 5천 원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5만 원 이하에서 비중 20% 잡으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평단이 6만 원 이하로 확 떨어지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아차 조금 길게 보시고 뭐 올 하반기라든지 뭐 내년까지 이렇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한번 올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 네, 네. 네, 한전산업. 16,900원에 20%요. 16,900원요? 오래됐어요. 이거 위에서 높이 거기 사가지고 원래는 수익도 났었는데 네. 그 2만 원 넘긴다고 막 그래서 그때는 또 넘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야. 이게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네. 하락으로 쭉 밀렸다가 그 종목이 다시 매수가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제 맞습니다. 매수했던 비중이 한 절반이라도 매수가 부근에서 약수익이라면 그냥 정리를 하고 그러고 네.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비중 10% 갖고 있고 또 10%는 차익을 챙기셨으면 또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분명히 와요. 네네네. 자, 일단 이게 웃자노. 일단 원전 관련주들이 그래도 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를 이제 좀 변경하면서 네. 한번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 차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기도 했는데 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높이 사서. 그렇죠. 너무 높게 사셨어요. 이거 그쪽이 한 15,200원 거기로 올라가야지 갈 것 같으죠, 선생님? 일단은 14,000원 위로는 올라가야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4,000원대가 예. 굉장히 좀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14,000원이요? 네, 14,000원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딱 매물대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16,000원, 17,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일단 요 구간에 14,000원대 요 저항 자리를 한 차례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한 16,500원에서 17,000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전산업은 이게 예전에 제가 도너리 포트 편입시키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네. 요게 지금 공영화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발전소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뭐 시민단체랑 뭐 이런 데서 막 공영화 하라고 막 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기업인데 이걸 공영화 하려고 하면 지분을 갖다가 다 인수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 이런 것들을 뭐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30%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에서 이제 29%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지분들을 싹 이렇게 끌어안아야지 이거를 공영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봤었을 때는 뭐 M&A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전이 한국전력이 마음만 먹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력도 분기에 지금 5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종목을 갖다가 뭐 한 5천억, 6천억 주고 인수하기는 지금 지분을 다 인수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30% 들고 있기 때문에 한 70%라고 지분을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해도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2천억에서 3천억은 써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게 된다 하면 사실 호재로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원전이라는 그 지금 이슈 지금 뭐 정부에서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원전을 갖다가 뭐 2060년까지 주력 발전으로 이렇게 삼겠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상승이 한다라고 하면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일단 시세가 이 대선 정책주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손절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손절은 글쎄요. 저번에 막 10,000원 깨지고 그럴 때도 버텼는데. 그냥 괜시리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타임이라 한번 이슈가 좀 나오면 원전은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면 매수가 16,000원 위로 이제 제 돈 비슷하게만 오지 않을까 그냥 희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주가 흐름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이제 하락하다가 지금 방향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잡아놓고는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매물대 부딪혀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을 갖다가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게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 사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내고 시세를 줬지만 뭐 한신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진파워 서전기전, 우리기술 다 비슷비슷해요. 종목들이 이제 저항 매물대에 놓여 있고
한 차례 시세가 좀 더 나올 만한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로 세력들이 물량을 갖다가 위에서 정리를 안 했냐 이게 관건인데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기술이 기존의 원전 관련주로는 대장이었잖아요. 네네네. 요 종목 역시 지금 바닥권에서 보면 16,000원대에서 지금 11만 원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적게 올랐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만약 템버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10배짜리. 보통 10배 시세 내고 큰 테마들은, 큰 테마 대장들은 10배 정도 시세 내고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5% 상승이 남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앞쪽에 워낙에 큰 거래 대금이 터졌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는 흐름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원전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네. 추세 흐름만 일단 깨지 않는다라면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조금 뭐 수익권이라든지 아니면 약손실권이면 요 추세 라인 깨지면 제가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또 그렇게 보고 계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요거는 선생님이 선택을 하세요. 제가 네. 기준은 좀 잡아 드릴 텐데 네네. 요 올라가는 흐름이 깨지는 가격대가 11,200원이 깨지면 11,200원이요? 네, 11,200원이 깨지면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있죠. 요 흐름. 요 네네. 흐름이 요 가격대가 깨지면 이제 하방으로 다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네네. 가서 손절을 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룡화 이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2021년도 한 5월, 6월 달 요때 추천드렸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원전 관련된 뭐 부분들 이렇게 또 정부에서 정책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이게 사라졌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사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원전 관련 테마들과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선생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단 14,000원 돌파해주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16,000 조금 아래겠지만 16,600원 정도, 500원 정도 그렇게 올라올 수 있다. 16,600원이요? 네, 16,5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원부터 16,500원. 16,500원. 감사하지요. 예, 그 정도 올라오면 선생님 네네. 손절 아니면 뭐 손실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대표님 그럼 16,500원이요? 16,000원부터 16,500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16,000원부터. 예, 예. 그 밴드 때인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원전주들도 네네네. 어느 정도 강한지 체크해 봐야 네네. 되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삼성전기 물어보셨어요. 15만 6,500원의 비중이 10%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15만 6,500원입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이죠.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전기 전자 섹터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전고점 저항 자리도 돌파하면서 시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안타깝게 지금 보시면 이런 추세 저항을 깨고 내리면서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한 16만 원대 부근에서 저는 이제 요 저점을 잡는 흐름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림,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이 되는 흐름으로 좀 변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17만 원대 저항 자리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하면서 지금 개파락이 크게 나와버렸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4분기까지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고요. 이게 이제 평균 퍼로 하면 한 곱하기 10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7조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작년에 나오는 결산되는 그런 실적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실적 올해 전망이 안 좋다 하면 주가가 이제 꺾였을 때 그래 뭐 실적이 피크아웃 됐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게 나옵니다. 1조 8,800억 실적 전망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또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24년도 전망은 2조 2천억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삼성이라는 기업 브랜드 굉장히 강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대형주고 이 종목을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배당을 좀 짜게 주지만 제조업들은 대부분 뭐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26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아마 15만 원대 이 전저점 구간 작년 10월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을 뭐 지수가 여기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삼성전기도 저점을 잡고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만약에 지수가 한 2,4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를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는 14만 원 언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4만 원대부터 추가로 한 10% 정도 매수하고 실적을 믿고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실적 장세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 장세 도래하면 분명히 이렇게 실적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결국은 문제인데 그 시간만 여러분이 잘 견뎌내시고 또 저점에서 이런 종목들 추가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종가가 매수가시니까 짧게 나는 대응하고 싶다 하신다면 뭐 그냥 전저점 구간 15만 3천 원입니다. 그죠? 15만 3천 원 요 가격대 이탈하면 그때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가격대를 살짝 깨는 그런 휩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전저점 구간 살짝 이탈시켰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핸들링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 휩소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기준은 이 가격대 잡으시고요. 15만 원. 그래서 15만 원 이탈하면 나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20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뭐 한 5에서 10% 안 되죠. 한 5% 잡고 위로는 한 20%를 노려볼 수 있다 하면 괜찮은 접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급락 나올 때 매수 잘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자, 범양건영. 아이고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로 한 차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자, 범양건영 같은 경우 뭐 차트상 좀 명확하게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파동이 크게 이렇게 한 3번 정도가 나와주면서 우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쭉 내려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파 상승 출발 자리까지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간에서 뭐 반등이 한 차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4,040원이에요. 그렇게 뭐 평단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재명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낙연 관련주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갈아타면서 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7월부터 해서 시세가 꽤나 크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선이 뭐 이틀 남았잖아요.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보면 에이텍이나 뭐 에이텍틴하고 시세들이 조금 나오던데, 글쎄요, 이 종목은 오늘 시세도 안 나왔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시가총액은 뭐 900억 정도로 소형주기 때문에, 뭐 한 차례 실적만 좀 받쳐준다 하면, 좀 크게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건설주들이 최근에 보면 조금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석탄 관련된 부분들, 시멘트 부족 뭐 현상 이런 거 쇼티지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다른 뭐 DLENC라든지 국내 이제 아파트 건설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산목에스폼이 급등하는 것도 사실은 알루미늄 때문에 급등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일 CNS 같은 경우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공사 들어갈 때 물량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30층인가 35층 그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재개발로 묶여있던 구간들 지금 다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후보 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내기는 기간 조정이 좀 꽤나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선생님께서는 4,040원이면 그렇게 큰 손실 아닙니다. 그죠? 한 5% 정도는 내가 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일단 최저점 구간, 요 구간 깨지면 보면 한 3일 전입니다. 3월 3일 날 삼겹살 데이 저점 구간이 3,675원이에요. 요 가격 이탈하면 선생님 손절한다. 요 기준만 잘 지키신다면 뭐 큰 손실 안 보고, 혹시나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한 20선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잘못하신 거고요. 지금은 절대 대선 테마를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이렇게 공약을 했던 정책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재료가 끝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대선 테마들을 뭐 주변에서 사라고 권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걸러 들으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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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애니 능률. 아, 대선 테마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15,000원에 5%요. 15,000원에 5%요. 예. 아, 그래도 선생님 여기서 이제 좀 내려오다가 방향을 좀 살짝 돌리려고 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보셨는데, 그죠? 예.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원격 교육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이거 뭐 대선주로 공략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근데 수익을 봤었는데요. 네네. 또 한 번 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또 2,000 얼마까지 올랐었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냥
또 쭉 떨어지네요, 또. 이게 제가 대선 테마는 이 상승기에만 딱 보고 하락기에서는 뭐 물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여기서는 시세가 살아나는 구간이고 여기는 시세가 죽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트렌드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요 반등 따먹겠다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항상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번에 뭐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든 간에 요것도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저점 구간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얼마가 이탈하면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딱 우리가 지지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 1,500원이라는 가격을 깨게 되면 예.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면 3,70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선생님. 그 전에 반등은 한번 줄 수 있는데 3,700원까지 진짜 내려올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테마로 이거 올라간 거잖아요. 테마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희망 고문하듯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 갑자기 확진자들 막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3,000원까지 아마 보유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1,500원에 딱 끊어내시고요. 1,500원이요? 네, 1,500원 이탈하면 그러니까 1,450원이나 1,400원 되면 그냥 던져버리신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뒤에 예를 들어서 요거 깼다가 반등 한 차례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길 가다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하세요. 이 대선 테마는 대선 투표가 있기 보통 한 1년 전쯤에 다 끝난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접근을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시고요. 1,500원에 딱 정리하시고 2023년 겨울 되면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가 완전 대바닥권에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을 딱 사가지고 한 2년만 들고 가시면 2~3배 수익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대응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자, 다음 분은 채팅으로 문의를 주셨네요. LG 헬로비전 5,300원이시고 비중이 10%이십니다. 제네랄 초이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가시지는 않겠죠, 최 장군님. 자, 일단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보면 대시세를 한번 줬다가 요때 이게 올랐던 게 디즈니 관련주로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붙어서 오른 거는 출발 지점까지 이렇게 다 내려오고 나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런 구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장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일단 한 차례 크게 들어왔고 눌림 구간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접근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5,300원이시면 오늘 돌파하는 구간에 살짝 공략을 하셨다가 장막판에 밀리면서 지금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요거는 요 거래량 크게 들어왔던 요 저점 구간을 4,800원을 갖다가 딱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요 4,800원 깨지면 4,800원보다 조금 아래네요. 4,760원인데 요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의 저점 이탈하면 바로 빤스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탈 안 하면 제 생각엔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만약 기다리게 되면 사실 이 손실 폭이 꽤나 커지잖아요.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보면 보자 퍼센테이지로 아이고 왜 이렇게 한 10%가 됩니다. 10% 조금 넘으실 텐데 매수가에서는 그 10% 감내하고 보유하신다면 보유해 보시고요. 아마 여기서 위로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나오면 전고점 자리인 5,900원 한번 뚫어가는 그런 흐름 나올 거거든요. 그때부터 매도 관점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손절 조금 짧게 잡고 싶다 하시면 4,900원 손절가 딱 잡으시면 단기적인 트렌드 저점 자리니까 그 구간 이탈 안 나온다 했을 때는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뭐 하락 트렌드 이런 거는 일단 벗겨내면서 시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나 한번 지켜보시고요. 요 저점 구간 제가 손절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들 이탈 안 시키고 올라가게 되면 하락폭의 한 중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길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보유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가 잘 지키실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유해 보세요. 자, 다음 또 채팅 종목 상담 주셨는데 DTR 오토모티브. 자, DTR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요 조정 한번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파동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정배열에서 121선 구간 이탈 안 나오고 지금 반등 나오고 21선 위로 안착했거든요. 지금 일단 매수가 74,000원이에요. 저는 이거 재료가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상향 흐름이니까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74,000원이면 조금 높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절을 해야 되면 지금 최근에 121선 요 저점 잡았던 요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야 되는데요. 요 구간 이탈하는 선까지 만약 보유를 하게 된다. 74,000원에서 그러면 한 20%, 18% 손절해야 돼요. 이거를 감내하실 수 있다 하면 보유하시고 이게 좀 손실이 크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 오면 정리 관점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손절가 요 18%는 좀 너무 넓으니까 그 조금 짧은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67,700원 정도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한 요 가격이 얼마고 7만 원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 안 좋은데도 버텨낸다면 21선이 이렇게 돌려내면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구간의 저항 자리니까 이런 구간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실적 전망 굉장히 좋네요. 1조 정도라 하면 업사이드 여기서 한 30%는 좀 더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일단 요 손절가 39,000 아까 37,700원 잡아드렸죠. 700원 딱 놓고 보시고 내가 이 실적을 믿고 우상향 흐름 그대로 그냥 가겠다 하시면 신고가 돌파하는 데까지 그냥 끌고 가보세요. 요 6만 원짜리 121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 요 구간을 손절가로 딱 잡고 아시겠죠? 요 구간 안 깨지면 위로 30%는 열려있다 생각하시고 보유 관점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뭐 장중에도 이렇게 요즘 시장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들의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체험방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가격대까지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돈워리 스탁이라고 샵 0082로 보내주시면 이 방송 끝날 때 추첨 통해서 5분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쏴 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뭐 참여 체험방에 당첨 안 되신다 하더라도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 테마적인 관점이라든지 시장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락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손가락에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들 배워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 다음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도노 리포트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좀 시원시원한 수익들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데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드를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 다음 상승기가 왔을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현금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꼭 40% 이상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도노 리포트 관련된 종목들 혹시나 또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전체적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오늘 보셨겠지만 2370개, 2400개 되는 종목들 내에서 상승 종목이 200개에서 300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오늘 전체적으로 선물이 3% 빠졌고 지수도 거의 3% 가까이 빠졌었죠. 급락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급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여름부터 계속해서 급락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 내용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라면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비중이 또 크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해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제가 3,200개일 때부터 현금 비중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AK홀딩스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주로 상승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으로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또 바닥권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은행주였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확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수혜주들은. 그렇다면 결국 코로나19,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확진자 수 4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결국 정상화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도 안 씁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도 올여름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제주항공 보유하고 있고 AK프라자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 죽다가 살아나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바닥권입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AK홀딩스 같은 경우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면 굉장히 추후에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분할로 비중 너무 크게는 담지 마시고 한 종목당 20% 넘기시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를 해두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마음 편안하게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AK홀딩스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방으로 깨져도 살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죠.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거래량 크게 나오고 시세도 크게 나오면서 윗골이 만들어지면서 고점 매물대를 좀 정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한 3% 정도 반등 줬다가 밀려버렸어요. 아직 추세적으로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고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5일선, 그러니까 9,4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역시나 리오프닝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죠. 최저점 구간, 쌍바닥을 찍었던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17,200원, 250원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혹시나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요 16,000원대나 15,5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더라도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보시고
이대로 보유하시는 관점 아니면 거기서 신규 매수하시는 관점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K홀딩스 같은 종목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상승하게 됐을 때 아시아나 IDT 역시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대로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거래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그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다라고 하면 이대로 보유 관점입니다. 지금 정부 그 데이터 센터 사업 수주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실적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안정 찾고 괜찮아지면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적인 관점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완만하게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인테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다가 지금 상장하면서 제로 소멸로 이제 급락에 나와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팩 생산하는 탈로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인수한다라고 금요일하고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확 올라줬는데 종목이 좀 시원시원하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올려놓고 지금 지키지를 못하는 상황.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전히 21선 위에 이제 올라탔고 저점에서의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 구간 4,250원만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내일 제가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인데요.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점 구간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유럽 증시도 지금 보면 하락이 큰 폭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하방,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하면서 2600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지 싶고요. 그 2600포인트를 깨는 시점에 내 종목이 아까 종목들 상담해드렸다시피 전 저점 구간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종목들을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하단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3분이시네요. 이렇게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그럼 저는 또 도너리스탁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